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관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온천과 맛집입니다. 몸에 좋은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위생적이고 정갈한 음식을 먹는 모습은 일본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오랜 전통을 가진 일본의 고급 료칸에서 1년 동안 온천의 물을 2번밖에 갈지 않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후쿠오카 다이마루 별장 온천의 내부입니다. 규정상 온천탕은 물을 최소 주 1회 이상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에 위치한 다이마루 별장 료칸은 무려 1년에 딱 2번밖에 물을 교체하지 않았고 온수 교체 시기를 허위 신고하면서 당국의 눈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다이마루 별장 온천은 1865년에 창업한 전통 있는 료칸 중 하나였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3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갔던 온천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온천의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논란을 진화시킨 게 아니라 불난집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마루 별장 야마다 마코토 사장은 후쿠오카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에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온천수 교환을 명절과 설날 1년에 딱 2번밖에 하지 않은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천수 물을 1분에 70리터 정도 걸러 순환시키는 장치가 있어 교체하지 않아도 수질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염소 주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물을 갈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염소 주입을 했으니 더러운 물은 아니다라는 해명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이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온천탕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700배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레지오넬라균이 득실되는 구정물에서 온천욕을 하고 나온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야마다 마코토 사장에게 주기적으로 염소 주입을 했는데 어떻게 레지오넬라균이 저렇게 많을 수 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마코토 사장은 사실은 염소 주입을 하지 않았다. 염소 냄새가 싫어서 그랬다. 라는 황당한 답을 내놨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위생에 대한 사안을 두고 자신의 싫고 좋음에 따라 결정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기자들이 손님들의 건강은 상관없다고 본 거냐고 묻자 사장은 어이없게도 그런 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지는 해명에 기자들마저 더 이상 질문을 중단했는데요. 일본인들은 물론 일본을 찾았던 전 세계 관광객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그간 이 료칸을 찾았던 손님들은 레지오넬라균 양식장에서 목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레지오넬라균은 절대로 얕볼 수 있는 균이 아닙니다. 25도에서 42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서 번식하며 감염되면 폐렴을 일으키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진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가 감염된다면 사망률은 30%까지 올라가며 치료를 받지 못하면 80%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균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22년 3월 고베시의 한 온천을 이용한 70대 노인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료칸 외에도 일본에는 위생 상태가 엉망인 온천 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천은 주로 노인들과 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업장인데 1년에 딱 2번밖에 물을 갈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는데요. 일본 온천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일본 전역에 노천 온천탕을 돌며 여성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이 불법 촬영자들은 노천 온천 지역을 찾아가 온천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산속에 아예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고성능 망원 카메라를 동원해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들로부터 사진을 구입한 자들 중에는 공무원, 의사, 기업 임원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범인 사이토는 이 분야에서 장인으로 꼽히는 남자였습니다. 사이토는 20세 무렵부터 무려 30년간 100개 이상 지역에서 1만 명 이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왔고 촬영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만 100명에 이른다고 진술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그의 장인정신이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이처럼 조직적인 노천탕 몰카 사건이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하자 일본 온천업계는 자구책으로 노천탕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 인근 산에서 노천탕을 찍으려 해도 역광으로 촬영을 막고 있다며 홍보하는 중이지만 떨어진 이미지가 회복될지 의문입니다. 온천은 오랫동안 일본 관광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온천 관광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TV 방송에서는 에도 시대의 전통을 지키는 온천에 들어간 출연자들이 너무 뜨거워를 외치며 탕에서 뛰쳐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도의 온천 수온은 43도 정도였는데 40에서 41도가 대부분인 오늘날보다 2에서 3도 더 높았습니다. 에도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열탕을 즐긴 셈인데요. 에도는 도쿠가와 막부가 간토 평야 하류의 늪지대를 개간한 군사용 도시로 당시 고된 노동의 피로를 온천에서 풀려는 육체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물로 온천욕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온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유명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60세가 넘는 고령자들입니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생까지 최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일본의 온천 산업은 일본인들에게조차 외면받으며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온천만이 아닙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집 탐방 역시 일본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맛집 중 하나였던 마약 타코야키 집에서 진짜 마약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중독되는 타코야키로 불리면서 입소문이 난 한 타코야키 가게에서 실제 마약이 발견돼 이 가게 주인이 경찰에 체포된 것인데요. 이 가게 주인은 고객이 타코야키 주문과 동시에 시크릿 코드를 말하면 타코야키와 함께 코카인을 함께 포장해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해왔다고 합니다. 이 타코야키 가게와 관련된 인물은 야쿠자를 비롯해 최대 6명이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마약 타코야키라고 홍보된 집에서 진짜 마약을 팔고 있었다니 무서운 일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일본보다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의 울릉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은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한 외국인이 올린 울릉도의 사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어디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며 관심이 줄을 이었고 이곳은 한국의 울릉도라는 대답이 달리자 한 네티즌은 울릉도에 가보고 싶은데 공항이 있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배로 들어가지만 공항이 건설 중이라는 답변도 보입니다. 이만큼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이야기인데요. 해외에서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울릉도를 한국의 관광지로 각인시킨다면 바로 옆에 있는 독도 역시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자동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9세기 중반 김대건 신부가 독도를 포함한 로마자판 조선 지도를 만들어 서구에 전파한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최근 발간한 단행본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도는 서울과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였습니다. 이 조선 전도에는 서울은 서울로, 우산도는 우산으로 표기됐으며 울릉도는 울릉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렇게 19세기의 역사 자료에도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도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울릉도의 아름다움이 SNS를 타고 세계에 전해져 외국인들까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국의 대표적인 관광 산업인 온천 산업과 음식점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위생적인 관리와 노천탕 몰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온천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